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치마당의 서강희 대표님하고 사단법인 서해문화의 김종아 대표님, 이제 먼저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당은요 신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신에게 선택받은 자만이 내린 곳을 받고, 그리고 신과 소통을 하면서 인간과 신의 중간에서 소통을 해주는 게 바로 무당입니다. 내가 처음이라서 마이크가 나를 장난하나 봐요. 무당은 신과 소통하는 데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오다 보면 점사라는 걸 보게 됩니다. 점사라는 것은 신의 제자가 되면 성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점사라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신점이라는 것과 영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 경험담 얘기를 먼저 해드린다면, 어떤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사업 운을 보러 오셨는데, 나는 그 사람 사주를 보고 그 남자가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저는 가슴이 터져서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사장님, 저는 지금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사장님은 가슴이 터져서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시면 바로 병원부터 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나가면서 고개를 깍뚱하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속으로 그랬대요. 아니, 난 건강한데 아침마다 조깅도 하고 축구회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나 한 2주 정도 지나서 축구를 나가셨는데 그분이 가슴이 제가 말한 것처럼 통증이 오더래요.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서 병원을 간 거야. 그래서 바로 응급실에서 수술방으로 들어가서 가슴에 3개, 심장에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고 나서 저희 집으로 오셔서 법당에다가 큰절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그래서 지금은 그 사모님하고 저희 집을 계속 왕래를 하시고, 또 이제 제숙구도 하시고, 근데 그런 이제 관계가 됐어서 저희 집 손님이 되셨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땅이 참 중요한 거 아시나요? 네. 땅이요, 일명 터잖아요. 우리 옛날에 터라고 하잖아요. 내가 사는 터, 장사를 하는 터, 그 터의 중요성인데, 한 분이 오셨는데 자기는 그 가게를 내놨는데도 안 된대. 저는 주소를 꼭 물어보거든요. 근데 주소를 보니까 특히 이 여자는 식당을 할 사람이 아니야. 식당을 할 사람이 아니고 술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도화살이 참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이걸 얼른 넘기고 그러면 술 장사를 하자 그랬는데, 자기가 몇 달 동안 내놨는데 보증금이 지금 깎이고 있는 상태래. 너무 안 나간대. 좀 불쌍하고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라고 이제 비방을 가르쳐주고 오늘 가서 해봐라 했더니, 해고 가게가 팔리면 다시 오너라 그랬더니 3일 뒤에 계약하고 왔어요. 그럼 저 이제 뭐 할까요? 그때 말한 대로 술 장사 해! 이렇게 된 거죠. 가게 터를 가지고 주소를 가지고 와. 그럼 내가 봐줄게 했더니 아니래. 나를 직접 태워가지고 이제 집 4군데 이렇게 같이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여기 가서 해라. 내가 이제 정해줬죠. 이 친구가 얼마나 돈이 없었냐면 보증금 겨우겨우 마련해서 들어간 그 가게 터예요.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7080을 하라고 했어요. 그 7080을 했는데 2년이 안 돼서 30평에서 그 친구는 60평짜리 가게로 옮겼어요. 그게 나하고 맞는 터가 있고요. 터라는 게 옆터도 있고 남터도 있고, 이게 점사라는 게 그런 게 보여줘요. 영적으로 싹 우리말로 그냥 여기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얘기도 해주고, 화경이라고 그래요. 살짝 그림처럼 이렇게 싹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게 점사예요. 근데 그 친구는 한 번도 구슬을 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내가 구타란 소리를 안 했어. 잘 되고 있고, 대신에 여기서 걔 목표가 또 생긴 거예요. 그 친구는 저한테 빚도 갚고 돼서 감사하다고. 그 친구가 올해 목표가 집장만이에요. 24평짜리 아파트 장만하면 굿하자 그랬어요. 네, 그랬거든요. 지금 그런 친구가 있고, 또 이제 저희 7년 된 단골 손님인데, 그 여자분은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젊은 남자가 옆에 귀신이 이렇게 붙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보이는데 이 언니는 지금 자기가 사는 남편하고 사내 안 사내 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혼할 수 있는지 좀 봐달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언니 사주는 미안한 얘기지만 일부 종사를 못하는 사주입니다. 일부 종사가 뭔지 아시죠? 다. 네. 한 사람을 두고 못 사는 사람이야. 근데 언니 이 남자는 남편이라는 사람은 지금 세 번째냐 네 번째냐 내 눈엔 그렇게 보인다. 그런데 너 옆에 지금 남자랑 붙었다. 근데 나한테 하는 말이 너 남편이라고 한다. 그랬더니 네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첫 번째 남편이 일찍 20살 때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이제 죽었대. 그러면서 사별을 하면서 두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얼마 못 가서 헤어지고 세 번째 남자는 그냥 만났다 그랬고 지금의 남편은 그래도 좋아. 돈도 좀 있고 괜찮아. 그러니까 이 남자랑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그 남자가 술만 먹고 오면 싸움이 나고 둘이 뭐 기분이 좋아서 쑥닥쑥닥하고 한 입을 쏙 덮으려고 하면 그게 또 안 되고 그런 횟수가 많아지니까 갈등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결론은 내가 그럼 이 남편에 대해서 언니가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랬어요. 돌아가신 분의 보험금이라든지 이걸 받고 남편을 위해서 제사값 한번 제대로 못 해주고 자리거지라는 거 혹시 아시죠? 네. 그런 것도 안 했고 진호기굿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 남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망자가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부에 맨날 싸움을 시키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런 거야. 귀신의 장난질이죠. 그래서 답은 언니 다른 거 없어. 이 원혼을 이 망자를 잘 보내야만 언니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이분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시켰냐? 굿이요. 굿이라는 건 바로 영가들을 위한 잔치예요. 그런 점을 보고 신의 점을 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굿을 해야 되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굿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굿이라는 거를 잔치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어요. 물론 비용은 많이 들어요. 그러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 뜻하는 거를 할 수가 있는 게 저는 굿이라고 봅니다. 잠깐 제 자랑 하려고요. 요거 제 발이에요. 굿을 하다 보면 그 제갓집을 위해서 잡두라는 걸 타게 돼요. 굿 끝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칼 끝에 서게 되고 무당들이 그래서 무릎이 많이 아파요. 뭐 이렇게 방방 뛰어서 무릎이 아픈 게 아니라 칼 끝에 그 제갓집에 나쁜 재앙 안 좋은 거를 다 걷어내는 뜻에서 타게 되거든. 그러다 보면 저렇게 발끝도 아프고 그래요. 잠깐 제 발 보여줬어요. 굿은 샤머니즘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대부터 굿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교가 모든 생활 규범을 지배한 조선시대에서도 백성들은 물론이고 왕실과 지배층 사이에서도 굿을 했습니다. 그 예를 보자면 조선 후기 풍속화가 신윤복이라는 분 다 아시죠? 네. 신윤복이라는 분이 그린 국보 135호 문무도입니다. 여기를 보면 무당이 굿을 하고 춤을 추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갓집이야. 여자분이 이게 소관 위에다 쌀을 딱 올려놓고 두 손 모아서 빌고 또 담장 너머서 구경도 하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굿도 잔치라고 했잖아요. 옛날엔 이렇게 잔치를 벌리면 다 와서 같이도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치이면서 굿을 하는 내용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죠. 아 근데 여러분 요거 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혹시? 쌀은 재물입니다. 쌀은 재물이에요. 그래서 쌀을 제가 이렇게 장사 안 되시는 분들한테 가끔 쌀 올려 그러거든요.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혹시라도 다니시는 곳 있으면 마음 내킬 때 쌀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그 달에 조금 금전이 회전될 수 있어요. 이렇게 굿은 신과 소통하는 아주 좋은 굿입니다. 기분 좋게 풀 수 있는 게 굿이고요. 어렵지 않은 것이 굿입니다. 특히 이런 기우제 많이 보셨죠? 비가 안 오면 많이 하고 또 이런 기우제가 바로 굿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굿에 대한 기록을 잠깐 보자면 삼국사기, 고려사나 삼국유사 등에서 이규보 동국 이상국 집을 보면은 여자 무당과 남자 무당과 박수로 각각 구별하고 신이 내려서 신통의 힘으로 점을 치고 예언하는 강신모 기능과 신당을 꾸미고 제석과 성관, 칠성, 무신도를 걸어둔 광경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굿을 할 때 격렬히 도모하는 모습 등을 묘사합니다. 굿을 할 때 저희들이 정신없이 추죠? 그런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굿이 미신일까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뚝풀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미자는 미혹할 미, 즉 헷갈리다 라는 뜻이고, 신은 믿을 신은 믿다, 신임하다. 근데 믿는 게 헷갈리다는 뜻이죠. 아마 점집 다니면서 맞을까 안 맞을까 하면서 많이 헷갈려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계속 내려온 저기거든요. 근데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 미신이라는 게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으로 망령이라고 판단되는 신앙. 그렇다면 불교나 기독교, 천주교는 과학적인가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학적일까요? 거기도 안 보이는 건 똑같은데. 근데 왜 우리는 미신일까? 그죠? 제가 종교적 싸움하자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쯤 한 번은 찍고 가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종교 외에 모든 종교는 망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편파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이 미신이 언제 나온 단어냐면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당한 우리 35년간, 그때 미신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시고 계셨나요? 구한말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문화 말사 정책을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바로 미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계속 믿고 오는 거죠. 광복이 났습니다. 광복이 1945년에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다들 아시죠? 미국에 가서 공부 유학한 분이라는 거, 선교사를 따라가셨고 선교사를 통해서 저희 나라에 신약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국내에 전파를 했습니다. 개신교를 전파하시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 때도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옛것을 많이 청산하고 새로운 것을 들어오시다 보니까 저희 무당들은 본의 아니게 음지로 숨게 되고 남들한테 손가락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근데 무슨 미신이 아니라 우리 전통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황해도굿은 음악과 춤, 재담으로 이루어진 종합예술로 요즘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무당이 얼마나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냐면요, 여기 무당 내력을 보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책 두 권이 1825년 4월 또는 1885년 4월에 제작됐다고 추정을 할 정도예요. 그럼 굉장히 오래된 것이에요. 이 책 내용에 보면 국거리가 있어요. 국거리가 12국거리라는 소리는 들어보셨나요? 네, 잠깐 제가 설명 하나 해드릴까? 일단은 굿을 열게 되면 산에, 그러니까 부정을 먼저 치고요. 산의 문을 열어서,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땅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초과문거리라 그래서 신령님들 자정시키고 조상들 자정시키고, 그 다음에 칠성거리를 해서 깨끗하신 분들 하강해서 칠성윤전에 빌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부는거리도 하고 뭐 타살도 하고 작두도 타고 기타 등등을 대감거리도 놀고 선왕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거리가 많아요. 지금은 많이 좀 축소로 됐고, 날 잡아서 하면은 3박 4일 4박 5일 할 때는 48거리까지 가요.
세 번 하면 소골이라는 것도 있고요. 육골이가 있고 엄청 많아. 그 중에 지금 일부 그림이 있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무당내력이라는 책을 보면 서문에 당군이 태백산 단목하에서 신교를 개설하고 이를 불효에게 가르쳤는데 여기에서 무당이 비롯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부루에는 평안남도 서천군에 있는 한 골짜기를 말하는데 이 부루는 부르골 사람들이에요. 당군 신화에서도 나왔고 지금도 좀 전에 나온 책도 당군 앞절에 나오잖아요. 당군 신화에서 나온 것처럼 국가 무당은 우리나라의 뭐예요? 뿌리예요. 미신이 아니라 뿌리라는 거예요. 특히 황해도꽃은요. 인천 중심으로 활발하게 발전을 하고 있지요. 이 황해도꽃은 오늘날 이북꽃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황해도꽃은 인천에서 많이 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인천에는 신앙민들이 제일 많잖아요. 저희 친정 아버지도 이북 연백에서 내려오셨고 아마 여기 부모님이나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이북하고 관련 피난민 쪽 가족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인천에서 그래서 황해도꽃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황해도꽃의 종류를 보면 만수대탁국 이거 혹시 아시는 분? 만수대탁국은 아까 말한 대로 4박 5일 정도 할 수 있는 굿이에요. 소를 한 마리를 어렸을 때부터 딱 정해놔요. 그래서 이 소가 커서 가서 도살장에서 와서 굿땅을 한 바퀴 싹 돌아요. 그리고 가서 도살장에 가서 가기 전에 그 소를 위해서 또 굿을 해요. 그리고 그 도살장 가서 죽어서 다시 오고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굿을 하고 그래서 보통 3박 4일 또는 4박 5일까지 가는 것 중에 제일 큰 굿이에요. 만수대탁굿이. 근데 이거는 조금 읽는 분이 하시는 거고 근데 집안을 위해서 무당들도 살아생전에 3번을 해야 되는 큰 분들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요즘은 사실은 많이 못해요. 이런 굿은. 그리고 내린 굿은 다 아시죠? 신의 내림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진옥이 굿은 네 맞아요. 돌아가신 분. 그래서 진옥이 굿을 하고 그런 건 진옥이 굿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용어들도 많아요. 이 진옥이 굿에 관련된 거는. 그 다음에 우리 농경 문화랑 함께 발달된 소놀이 굿 이것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굿이고요.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는 태송굿도 있고 무당들이 1년에 한 번씩 1년이나 2년 뭐 3년에 한 번씩 본인 할아버지 성가님을 모시는 진적굿도 있고요. 굿의 종류는 조금 더 다양하고 제가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라도 이 굿의 종류 거리 그 굿도 알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김구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국가무형문화재 선생님이십니다. 특히 이분이 하시는 일이 서해안 배연식 국가 대동굿 부유자이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나오신 대로 2월 23일 날 별세를 하시고 이제 좀 있으면 벌써 49제가 돌아옵니다. 제가 하나 재밌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 배연식 구슬을 하는 거는 우리 이 서해안 인천도 마찬가지고 이북 쪽에서도 쭉 내려오다 보면 선주들이 구슬하는 겁니다. 배 사고가 안 나고 만선의 뜻에서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 이 깃발을 놓는 거는 여기 이 선주네가 누구 아무개네가 날 잡았소 하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 임경업 장군님 깃발이에요. 임경업 저희 황해도곳에서는 임장군님 임경업 장군님이라 해서 신으로 모셔요. 근데 역사 속에 계신 분을 저희는 신으로 모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남쪽 대개 남해 쪽 분들은 이수신 장군. 근데 인천 황해도곳은 특히 임경업 장군님을 모시고 있고 아까 보인 대로 그 깃발이 보이면 그 집 선원들은 3일 전부터 목욕 재개를 하고 밖을 못 나가요. 그만큼 정성이죠. 그래서 그런 굿을 시작을 하죠.
이 황해도굿을 대표하는 배현식굿 같은 경우에는 풍어제 한 형태로 지금도 소래 포구나 화수구두에서 무당들에 의해서 그 매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현식굿은 말 그대로 개인적인 굿이에요. 대동굿은 뭔지 아시나요? 대동굿은 마을의 굿이거든요. 근데 대동굿을 요즘은 많이 안 해. 인천에서 혹시 하는 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봉수제. 네? 봉춘동에. 동춘동에서 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신의 형제예요. 형제라는 분들이 이제 한 엄마나 선생님 모시고 그 밑에 계신 분들을 신의 형제라고 하는데, 김해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엊그저께도 거기는 이런 도당제라고, 여기는 대동인데 거기 도당제라고 하거든요. 거기는 정월달부터 3월달까지 계속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용현동, 하기동 뭐 이런 식으로 마을에서 그런 잔치를 벌리는데, 슬프게도 인천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굿이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굿은 우리 고유 문화유산이라는 겁니다. 저희를 미신으로 보지 마시고 밀어내지 마시고, 그래도 김금아 선생님처럼 저희가 문화재를 지키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10살 때 왔어요. 무당이 돼야 된다는 걸 안 거는 10살이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실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저희 걸을 수가 없어요. 그게 신병이죠. 저희 신의 엄마,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학교를 매일 업어다 주셔서 겨우겨우 하고, 제가 조금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눌림굿이라는 걸 했었어요. 들 되라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나를 무당을 안 시키려고 절에다 갖다 놓고 막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엄마가 왜 저를 그렇게 했을까요? 무당은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저를 더 그랬을 거고, 제가 성인이 돼서 20살이 넘었어도 무당이 할 수 없었던 거는 남들 시선이 무서워서 그랬을 것 같아요. 미신이라는 그 단어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받게 된 거는, 저도 한 아이의 엄마가 되니까 내가 안 받으면 그 아이한테 간대요. 그리고 나는 옆에다 꼬석꼬고 미친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많이 뭐가 보였냐면, 막 귀신들이 눈앞에 왔다 갔다 했고, 그 다음에 그 깃발이 이리 와 막 이래요. 저한테 들어오라고, 와 들어오라고 깃발이 휘날리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진짜 산전수전 회오리 바람 진짜 너덜너덜 돼서 결국에 신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됐는데, 무당이 된 거 기왕 30대 때 할 걸 내가 왜 40대 때 받았을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받았으면 이 청백가락을 빨리빨리 외울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안 받았던 이유는 남의 시선이 무서웠던 거가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제 옆에서 없어질까봐 그게 제일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 무당 생활하면서 행복해졌어요. 제 덕분에 뭐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런 인사를 받게 되니까 감사하게 됐고, 제가 오늘 이런 말을 하려고 한 이유는, 여러분이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문화재를 지키려고,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만 인식을 해서 저희를 봐준다면,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꼭 무당이 돼서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한테 당당하게 너 무당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저도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무당이 미신은 아니고 그저 전통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말 잘하네.